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K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비인후과 영역의 CT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비인후과 영역의 해부학적인 영역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보고, 그리고 또 겸사겸사해서 이비인후과 수술의 개념이 다른 과 수술하고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이비인후과 수술에 대한 개념 알고 보면 좀 더 재밌는 게 또 이비인후과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나토미를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CT고요. 보시면 턱부터 CT가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보이죠? 아나토미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아가 보이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겠어요? 네, 하드팔레이트가 하드팔레이트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드팔레이트 양쪽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이 사이너스의 이름은 뭘까요? 이쪽, 그리고 또 이쪽.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고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마치 나와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한번 머릿속으로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맥시러리 사이너스라는 공간이죠. 이쪽에서 이제 하드팔레이트 양쪽으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올라가 보면 이 구조물이 뭘까요? 인페리어 터비네이트입니다. 하비갑계라고 불리는 구조물이고 그 사이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히 네이잘 septum이죠. 네이잘 septum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환자는 septal deviation이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네이잘 septum이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인페리어 터비네이트가 있고 이걸 지나가면 점점 위로 올라가 보면 저 뒤쪽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뭐죠? 이게 미들 터비네이트입니다. 미들 터비네이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보이는 이 구조물 이게 양쪽에 하나씩 있죠? 이게 나소라크레말 덕트입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이 사이너스는 뭘까요? 스페노이드 사이너스죠. septum을 그냥 단순히 septum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 그냥 다 얼굴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가 septum과 미들 터비네이트, 인페리어 터비네이트 나누는 건 세부적으로 더 정확한 해부학적 명칭을 서로 주고받을 때 더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다 옛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름을 따로따로 정해놓은 거죠. septum도 우리가 좀 더 기억을 되짚어보면 해부학 시간에 틀림없이 septum을 구성하는 여러 아나토미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septum은 크게 연골 부위, 네이잘 septal 카틸리지와 그리고 보머, 퍼펜디큘라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아래쪽에 이제 맥시러리 클래스도 약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여기서 찾아보면은 먼저 하드팔레이트가 끝남과 동시에 관찰되기 시작하는 이 하얀 뼈는 틀림없이 맥실라리 크레스트에서 위쪽으로 자라 올라오는 보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소프트 티슈 덴시티로만 보이는 이 안쪽에 연골이라서 하얗게 하이 덴시티로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연골이 들어있을 거고요. 네이잘 septum 안쪽에 네이잘 septal 카틸리지가 있을 거고요.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에스모이드 본 안쪽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가운데 있는 이 뼈는 에스모이드 본에서 가운데 septum 쪽으로 자라 내려오는 퍼펜디큘라 플레이트일 겁니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보시면 위쪽으로 네이잘 본이 관찰되고 있고요. 네이잘 본, 이게 이제 네이잘 도즘을 형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간혹 슈페리어 터비네이트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환자에서는 잘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마치 벌집처럼 생겼죠? 이쪽 이렇게 이게 에스모이드 사이너스입니다.
SMOID 사이너스가 마치 벌집처럼 생겼다라는 의미의 뜻에서 이름이 기원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이거 다들 아는 눈이 이렇게 보이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눈에 옵틱 너브를 양쪽으로 이제 머슬들이 관찰되죠. 머슬들이 관찰되고 있고, 이거는 메디얼 렉투스겠죠. 네. 눈은 안과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SMOID 사이너스를 지나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보이는 이건 뭐죠? 네. 똑똑한 학생들은 이미 정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 텐데 프론탈 사이너스입니다. 이마 쪽에 있는 공간이죠. 뉴마티제이션이 잘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환자분이네요. 이렇게 엑시얼 뷰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다면 이제는 또 이제 코로나 뷰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보면 이제 이마 쪽에 있는 잘 발달되어 있는 프론탈 사이너스가 보이고 있고요. septated 되어 있는 약간 경막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앞쪽에 있는 게 미들 터비네이트가 관찰되죠? 미들 터비네이트가 보이고 아래쪽으로 인페리어 터비네이트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은 에스모이드 분에서 위에서 아래로 자라 내려오는 퍼펜디큘라 플레이트일 거고요. 이 안에는 네이잘 septal 카틸리지가 들어있겠죠? 보이는 이 공간이 에스모이드 사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이는 이 공간은 여기는 맥시럴리 사이너스죠. 이쪽에서 봐도 카톡이 잠깐 왔네요. 네이잘 septal 카틸리지가 왼쪽으로 많이 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페리어 터비네이트도 약간 하이퍼트로피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크리스타 갈리네, 그렇죠? 안테리어 에스모이드 아테리가 지나가고 있는 안테리어 에스모이드 캐널 쪽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비탈 캐비티, 이거는 메디얼 렉투스 머슬, 그래요. 그 안쪽은 이제 오비탈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과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면 이제 아래쪽으로 관찰되는 이 위에서 올라오는 얇은 뼈, 이 올라오는 얇은 뼈가 잘못 눌렀네. 다시 본 김에 여기서 보면 이쪽에 이건 septum 정확하게 가운데가 잘리지 않았네요. 그죠? 여기서 septum이 딱 보이면 같이 어디가 퍼펜디큘러 플레이트고 어디가 보먼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잘 보이지 않네요. 다시 찾아서 코로나 뷰를 가보면 뒤쪽에 보이는 이 뼈, 맥시럴 크레스트, 이게 맥시럴 크레스트죠? 맥시럴리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크레스트를 맥시럴 크레스트라고 하고, 여기에서 자라서 앞쪽으로 연결되는, 위로 연결되는 이 부분, 여기는 이제 보머에 해당합니다. 미들 터비네이트, 인페리어 터비네이트,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가장 전화가 왔네요. 드디어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럼 마저 하던 얘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죠. 보이는 이게 이제 은시네이트 프로세스예요. 아까 잠시 얘기했던 우리 이비인후과 교수들이 가장 그 수술 중에 학생들한테 물어보길 좋아하는 아나토미가 아마 은시네이트 프로세스일 겁니다. 왜냐면 가장 쉽고, 심지어 제가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이비인후과 PK 인기장을 보면 수술을 시작한 그 이비인후과 교수가 코 수술을 하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은시네이트 프로세스라고 답해라 라는 문장이 있었을 정도로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거되는 이게 문이거든요. 보면 코를 통해서 들어갈 때 이게 에스모이드라는 공간인데, 에스모이드라는 공간을 지나야 프론탈도 갈 수가 있죠. 에스모이드라는 공간을 들어갈 때 첫 번째 문이 되는 이런 닫아버렸네요. 다시 이런 실수를, 마우스 클릭을 가시화해서 보여준다는 게 그만. 이게 요게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지금 은시네이트 프로세스인데,
여길 지나야 우리가 뒤로 에스모이드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나야 이쪽 맥실러리 사이너스로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제거하지 않고 부비동 내시경 수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되는 수식이고 운시넥토미, 우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수식, 운시넥토미를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되고 그게 펑셔널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미들 터비네이트, 이쪽은 미들 터비네이트에 검게 공기가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에어레이션 되어 있는 콩카블로사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정확한 뭐 명칭까지 할 필요는 없고 PK 학생들 수준에서는 맥실러리 사이너스다. 여기가 맥실러리 사이너스다. 이쪽도 맥실러리 사이너스다. 그리고 여기가 에스모이드 사이너스다. 그리고 프론탈 리세스를 지나서 앞으로 좀 더 넘으면 이렇게 안 움직이죠? 선택이 돼버렸나봐요. 다시 또 처음부터 가야 되겠네. 앞쪽을 지나면 아까 그 뒤쪽에서 에스모이드 앞쪽으로 프론탈 지나서 위로 올라가는 쪽이 이쪽이 이제 프론탈 사이너스다. 그리고 에스모이드 뒤로 쭉 가면 보이는 이곳이 뭘까요? 스페노이드 사이너스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eptal deviation 환자의 CT를 보면서 septal deviation 환자 그리고 크로닉 하이퍼트로픽 라이나이티스가 있는 환자의 CT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아나토미를 한번 훑어봤고요. 사이누사이티스, 크로닉 사이누사이티스 위드 네이잘 폴립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서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비과 영역 수술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리옵 CT 소견입니다. 이분은 보시면 에어레이션이 왼쪽은 그나마 괜찮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쪽은 소프트 티슈 덴시티가 이렇게 고여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사이누사이티스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에스모이드 사이너스 안쪽도 뭔가 소프트 티슈 덴시티들이 차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사이누사이티스 특징적인 소견들이에요. 그러니까 폴립이나 뭐 아니면 프론트한 라이노레아 뭐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 사이너스 안에 차 있으면 이런 식으로 검게 보이지 않고 이런 소프트 티슈 덴시티 회색 빛깔로 이제 사이너스가 차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우리가 같이 봤을 때 무릎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이너스 CT상에서 사이너스가 어디까지 병변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해서 공간을 이제 열어주는 거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septal deviation은 마일드하게 또 있죠. 이쪽으로 왼쪽으로 마일드하게 있고 그리고 스페노이드 쪽은 괜찮고 에스모이드 일부와 그리고 프론탈 사이너스는 그렇게 크게 발달되어 있는 편은 아니군요. 하지만 프론탈 크게 발달되어 이건 뇌입니다. 프론탈 사이너스는 아니고요. 프론탈 사이너스가 그렇게 발달된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septal deviation이 휘어 있고 그리고 에스모이드에 고름이 차 있고 이거는 내시경에서 봤을 때 무록으로 관찰됐었습니다. 그리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작게 희미하게 음증이 앞에 붙어 있고 뒤로 가면 이제 두꺼워지는 영상들이 이게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예요. 맥시럴리 사이너스의 오프닝을 닫고 있죠. 보이고 있고 딱 여기서 이 컷에서 보면 왼쪽 맥시럴리 사이너사이티스는 심하지 않은 반면에 오른쪽 사이누사이티스는 굉장히 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트로픽 되어 있는 인피리어 터미네이트도 일부 관찰되고요. 자, 이런 환자분들이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펑셔널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입니다. 코 안에 무록이 있고 CT상에서 사이너스의 이런 덴시티들이 관찰될 때 말이죠. 자, 이제 다시 수술 후 CT를 보면서 어떤 수술을 시행했는지를 얘기할 텐데요. 이비인후과 영역에서의 그 수술은 기타 다른 과들의 수술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 말이죠.
대부분 외과에서 하는 수술들은 가장 흔한 게 익시전입니다. 가스트렉토미 익시전이죠. 위를 절제해내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바리안, 그 오바리안을 제거해주는 수술도 있죠. 그런 수술들도 산부인과 영역에서 하는 수술들, 이런 수술들도 다, 비뇨기과에서 시행하는 네프렉토미, 이런 것들도 다 익시전입니다. 어떤 덩어리들,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킨, 병적 변화를 일으킨 어떤 패솔로직한 병변을 제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 외과적 수술이죠. 이비인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두경부 쪽에서는 사이로이덱토미를 한다거나 파로티덱토미를 한다거나 파로티드 그랜드를 제거하는 파로티덱토미, 사이로이덱토미, 사이로이드를 제거하는 사이로이덱토미, 이런 수술 전부 다 익시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수술의 카테고리가 리덕션이죠. 리덕션. 그러니까 부러진 뼈들을 바로잡는, 대개 정형외과, OS나 PS,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들이 또 여기에 일부 포함됩니다. ORIF라고 하죠. 오픈 리덕션 앤 인터널 픽세이션. 그래서 오픈해서 리덕션하고 부러진 거 바로잡는다는 얘기죠. 열어서 바로잡고 인터널 픽세이션, 안에서 고정해준다라는 ORIF, 이런 수술들이 또 많은 영역에서, 사실 디스크 수술, 퓨전, 스파이널 퓨전, NS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수술의 범주를 보자면 익시전보다는 ORIF에 가까운 수술들이죠. 그런데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외과적 수술에 포함되지 않는 수술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FESS, Functional Endoscopic Sinus Surgery죠. 익시전을, 물론 폴립을 좀 일부 제거해내기도 하지만 그거는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의 아주 일부인 폴리펙토미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그거와 별개로 에어레이션을 위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갈 수 있게 사이너스의 오스티움을 넓혀주는 수술 자체의 목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실리 사이너스 안쪽에 고여있는 뭔가를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다시 고이지 않도록 하는 오스티움을 넓혀주고, 그곳에 세균이 다시 자라지 않도록, 세균은 원래 항상 따뜻하고 습한 곳이 잘 생깁니다. 코가 안에가 만약에 오스티움이 좁아지고 그래서 뮤코사 리데마나 또는 폴립 때문에 맥실리 사이너스의 오프닝이 좁아진다면 그 안에는 따뜻하고 습하고 이런 산소는 잘 통하지 않아서 혐기성 세균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공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오스티움을 넓혀주고 에어레이션을 확보해줘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의 목표고요. 그래서 펑셔널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겁니다. 기능적인 수술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귀 영역에서 이과 오톨로지 선생님들이 하시는 귀 영역의 마스토이덱토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에어레이션을 확보해주는 의미의 수술이 더 큽니다. 귀 수술을 보러 들어가면 드릴링을 해가지고 마스토이드 셀들을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토이드 셀이 에어레이션이 잘 되어 있고 뉴마티제이션이 잘 되어 있는 정상 중위 상태의 환자들이지만, 이렇지 않고 여기에 고름이 차 있고 뭔가 길이 좁아져서 안트룸이, 이게 이제 안트룸이라고 하는데, 안트룸 공간이 에디투스에 대한 안트룸이 좁아져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드릴로 넓혀주는 수술들이 귀 영역의 수술인 겁니다. 코도 마찬가지로 에스모이드 셀들이 하나하나의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때 이 하나하나의 공간에 공기를 넣어주기 위한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익시전도 아니고 ORIF도 아닌 또 다른 개념의 에어레이션을 위한 외과적 수술이 탄생하는 겁니다. 참 누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앞뒤 컷을 좀 넘기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우선 이 환자는 septoplasty와 FESS 양측을 시행을 했고요. 보시면 septum이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반듯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수술 전 사진 동영상을 다시 돌려봐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가득 차 있던 그 헤이지니스 소프트 덴시티가 깨끗하게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네. 위로 올라가서
보면 에스모이드 사이너스도 이와 같이 에어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전후에 CT를 찍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요. 대부분 수술 후에 환자가 증상이 없는데 굳이 방사선을 또 쪼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환자분은 수술 이후에 안화 통증으로 안과에 가셔서 우연찮게 CT를 찍으신 거예요. 오비탈 CT고요. 지금 보이는 건. 그래서 오비탈 CT를 찍었는데 혹시 이비인후과 영역으로 사이노사이티스가 재발하지 않았는지 협의진료가 와서 오비탈 CT를 보게 되었고요. 교육 자료로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협의진료의 답장은 당연히 사이노사이티스는 아주 깨끗하게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안화 통증의 원인으로는 사이노사이티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썼겠죠. 보시면 에스모이드 셀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열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원래는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경막이 있었는데 수술 이후에 이 경막들이 전부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아주 작은 구멍들을 세세하게 다 뚫어서 에스모이드의 그 사이너스들을 전부 다 에어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내시경적으로 작은 구멍들을 일일이 뚫어서 사이너스의 공간을 제대로 다 확보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아래쪽에 있는 셀들은 전부 다 벽을 터가지고 이렇게 오픈 캐비티로 만들게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빈 공간들, 벽이 남아있는 공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꼭대기층인 거죠. 에스모이드 셀들의 마지막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굳이 옆벽까지 다 뚫지 않아도 에어레이션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이렇게 경막은 남아있고 안에는 깨끗한 이런 소견들을 학생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에 프론탈 오비탈 CT다 보니까 이넨스를 해서 같이 찍었네요. 네.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우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아까 여기에 달려있는 이쪽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다고 제가 설명했었죠. 근데 CT를 포스트옵 CT에서는 우시네이트 프로세스가 깨끗하게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고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에스모이드 수술과 맥시널리 오스튬을 양쪽을 다 깨끗하게 열어준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미들 터비네이트가 원래 약간 함겨되어 있는 모습이 이 환자가 아니었나? 일단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피리어 터비네이트 그리고 미들 터비네이트에 더불어 슈페리어 터비네이트까지 관찰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슈페리어 터비네이트 뒤쪽으로 스페노이드 사이너스가 아주 깨끗하게 관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술방에서 내시경으로 코안을 보면서 제가 하는, 그리고 수술입니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수술방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CT 영상과 이비인후과적 영역의 수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 영역의 수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은 언제든지 제 방이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아무 때나 물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과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죠. 지금까지 경청해줘서 고마워요.